보셨나요? 그 왕이 그 변을 보게 되면은 그 변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 변을 가지고 왕이 건강한지 안 한지를 체크하는 그런 담당 부서가 있더라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을 하면서 해독이라는 부분에 오늘 이제 주제가 사실은 해독 아닙니까? 그 해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조선시대 때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변을 가지고 결국 숙변 그 해독을 한 해독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안 한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의료적인 행위들이 옛날부터 있었구나. 이제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건 우리 강 원장님한테 한번 먼저 그런 말씀을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해독이라는 마이크 한번 되시는지 한번 되십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이제 개똥숙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던 부분들 중에 대부분의 그 야생 식초를 포함해서 건강식품으로 나오는 그 식물에서 나오는 그런 가루, 송화분도 이제 그런 맥락에 가는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만병통치약이에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근데 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는 해독이라는, 즉 그 제품을 먹음으로 해서 해독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병에도 좋고 저런 병에도 좋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 해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일단 저는 한의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약을 보면 여기 현대의학을 공부하신 의사분들 계신데 한약은 서양의학에서 만든 약하고는 달리 쌍방향작용이든 다방향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다시피 열이 많은 사람 인삼을 먹으면 혈압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해입니다. 인삼은 양방향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은 낮춰주고 심한 저혈압은 높여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식물 자체가 한 번 떨어져서 씨앗이 내려진 뿌려진 곳에서 사시사철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것을 다 견뎌야 되거든요. 동물들은 더우면 서늘한 데로 가고 추우면 따뜻한 데로 옮겨가면 됩니다. 그 편향성들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데 식물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모든 환경들을 다 받아들이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양방향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양방향작용 혹은 다방향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순환 기전들을 잘 조절해 주면 해독이란 말이 필요 없겠죠? 그게 안 되면 한쪽으로 쏠린단 말이죠. 한 방향으로만 달려가게 되는 몸이 바로 중독이 되는 몸입니다. 그걸 쌍방향 혹은 다방향으로 돌려주는 걸 해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정신과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한의사면서도 정신과 관련된 질환을 전공으로 하게 된 게 제 자신이 아주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던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뭐냐? 기분이 꿀꿀한 정도가 깊어지는 게 우울증이 아니고 다른 감정을 잘 못 느낍니다. 기쁨이나 행복이라든지 쾌감을 잘 못 느끼고 오로지 슬픔의 감정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꽂힙니다. 그래서 다른 감정들이 춤을 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역시 모든 감정들이 다방향으로 쌍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지 못하고 한 방향으로만 흘러갈 때 이것을 곧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정신질환은 다 중독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쌍방향 소통을 시키는 것이 해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금 아까 사회자분께서 송화군이 그 만병통치약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미 가지고 계신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0여 종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우수한 다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몸에 맞게 들어가서 필요한 만큼 움직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들, 순환 과정들을 원활하게 처리해주면
독소들이 배출되고 그런 것들이 바로 해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그 해독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이제 그런 질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가까운 지금 오늘 1편에 이제 주제로 담은 이제 송화분 같은 경우에 268가지 영양소가 들었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죠? 네. 그러면 그 제가 이제 비타민제를 한 20년 동안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궁금한 관점에서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비타민은 그 천연 영양소라 보기는 어렵겠죠, 황 원장님? 그러니까 비타민 저는 이제 모 회사의 비타민 부분을 먹고 있는데 한 20년 동안 먹고 있는데 요즘 이제 방송이나 이제 이런 데서 보면은 그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화학 제품을 안 쓰는 뭐 인간의 조건이라고 해서 이제 개콘에 나오는 친구들 해가지고 화학 제품 안 쓰기 뭐 하루 돌아보기 뭐 SBS 방송 같은 경우도 일상의 식습관 가운데서 화학 제품이 안 들은 음식을 먹어보고 근데 갑자기 저는 오늘 이 시점에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이라고 그 아주 유명한 미국 제품 유명한 비타민제를 한 20년 동안 먹고 있는데 그럼 이게 화학 천연 영양소로 볼 수는 없죠? 이제 그 질문하신 내용은 제 이해가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가겠는데요. 이제 그 비타민에 대해서 이제 그 집중해서 질문하시니까 감이 드리면요. 저희 의사들 시간에서 비타민이 뭐 어떤 성분을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회사마다 많은데 어떻게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비타민이 우리 인체가 복용을 했을 때 복용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경구로 먹는 방법이 있고 또 저희 사람들은 갖다가 이제 또 바로 혈관을 통해서 그죠? 주사를 통해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복용했을 때 흡수가 잘 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어서 그것이 아까 변 얘기가 나왔습니다. 변으로 다 내려가 버리거나 소변으로 나가 버리고 소용이 없는 거니까 몸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제대로 흡수가 되느냐가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흡수된 비타민이 얼마나 생체 활용도가 높게 실제 우리 몸의 조직과 장기와 세포에서 작용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의사들이 찾는 어떤 올바른 비타민이라는 되도록이면 합성보다는 자연 그대로 있는 그런 천연 제품들을 찾고 왜냐하면 그런 제품들이 더 생체 친화도가 높아서 더 우리 몸에 잘 흡수되고 기능이 더 활발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답드리죠?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린 거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방송이나 사람들이 교보문고에 가시면은 야생 식물 아까 이제 뭐 예론 개통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점점 이제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집에서 쉽게 내 건강을 체크하고 내가 건강상으로 좋은 음식들을 찾는 이런 흐름들은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제 비타민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황 박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이거 화학 제품인 건가? 아닌가? 우리 이런 생각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화학적인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강식품보다는 우리가 어쩌면 천연 자연에서 채취되는 그런 제품들을 대체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은 건가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하고 그런 관심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제품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좋은 건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그곳에서 제가 첨언을 드리면은 저도 이 송화분을 갖다가 저도 복용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앞에 이렇게 또 송화분이 놓여 있으니까 마시게 되잖아요. 또 환자들에게도 많이 또 복용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이 송화분 같은 것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 구성비 자체가
비타민 같은 것들은 제약사나 이런 데서 아무리 그 구성기를 뭐 비타민, 뭐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 또 무기질, 각종 영양소들을 갖다 이렇게 합성해서 섞어서 만드는데 이 밀가루 같은 그 섞는 이런 포대 그 탱크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교반해서 이렇게 만들죠. 근데 이제 아무리 그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잘 구성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이상이죠. 그죠? 소나무 같은 거는 그죠? 아마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측정하기 굉장히 오랫동안 그 송화분이라는 그 내용의 그 어떤 그 씨앗의 화분, 꽃가루 안에 들어있는 구성비는 자연 그대로의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구성비. 그것을 이렇게 금속하게 못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것 자체가 우리 몸에는 우리 몸도 이렇게 진화 운동성이 맞춰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신체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보조는 제가 처음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런 그 황 박사님 얘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송화분 마치 이런 얘기하면 한의원에서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이제 양학 부분에서도 실제로 이런 대체의학적인 건강식품들이 치료나 질병을 개선하는데 도움의 그런 검증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또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을 저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근데 그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강원장님한테 그냥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 아까 해독은 무슨 말인지 알 거는 같아요. 근데 이 독소가 쌓인다라고 하는 그 증상 부분을 우리가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해독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일상에서 지금 내가 독소가 쌓이고 있다라는 거를 아까 제가 변을 얘기를 꼭 했지만 꼭 그것만은 알 거고 일상에서 내가 독소가 쌓이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겪는 거가 부종입니다. 어떤 거요? 붓는 거요. 아, 붓는 부종이요? 거. 뭐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이렇게 굽어서 뭐 이렇게 붓진다든가 아니면 얼굴 부스럭한다든가 좀 오후쯤 되면 다리가 띵띵하게 붓는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아주 상세불명의 곳곳에 부종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부종 현상들은 이른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수독이죠. 뭐 물독입니다. 물독. 물이 우리 인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는 그 정반대로 굉장히 많은 해독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대사의 중간 산물이 들어있거든요. 먹어서 소화시켜서 빠져나가야 할 것들이 대사장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몸 곳곳에 적체되어 있는 거죠. 그런 현상들 중에 하나가 붓는 겁니다. 그런데 송화분을 제가 이제 처음 알고 나서 실험적으로 이제 먹어봤는데 송화분은 원래 한의사들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사상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태양인약으로 쓰는 건데 성격을 보면 태양인약, 태음인약 다 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태양인적 성격이 강해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일이 진행되냐면 좀 더 부어요. 제 체중보다 한 1.5kg에서 2kg 정도 더 띵띵 붙더니 빠져요. 빠지는데 초췌하게 빠집니다. 이제 거울을 딱 보면 내 얼굴이 왜 이래 할 정도 초췌하게 빠지더니 다시 찌기 시작해요. 한 1kg 정도. 그러더니 두 번째 빠집니다. 말갛게 빠져요. 근데 이게 해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정을 겪는 까닭은 뭔가 한의학에서는 오랫동안 명현현상이라고 얘기했는데 현대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고정반응 또는 자연치유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이거 병을 고치려고 먹었는데 왜 이래? 이러지 마십시오. 그런 과정은 반드시 겪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독소가 쌓여서 형성된 어떤 중독 현상들을 그 현상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저 같은 경우 부종의 증상 말고 그 부종이 일어났을 때만 내가 독소가 쌓이고 있다라는 그거 말고 부종 이외에 다른 증상들도 있나요? 내가 얼마든지 많죠.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몇 가지가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의학 좀 깊이 들어가야 하는 얘기인데 장황해질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럼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 제 입장이라는 소비자 입장이라는 게 가령 이제 뭐 그런 거죠. 뭐 눈밑이 검어진다니까 일상에서 아침 일어났을 때 분명히 어제 뭐 술도 먹지도 않았는데 물론 스트레스는 무지 많이 받았죠. 근데 어떤 날은 제가 거울을 봐도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몸의 증상에서 얼굴인 것 같아요. 내가 독소가 쌓이고 있는지 안 쌓이고 있는지 혹시 그런 측면에서 시각적으로 내가 독이 요즘에 많이 쌓이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 차원에서 몇 가지 더 예,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이제 독소가 쌓이는 현상 중에 하나를 이제 부종을 예로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을 통해 드린 건데 조금만 말씀하신 다크서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현재로 이제 주류화되어 있는 서양의학이든 이 한의학이든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걸 전부 다 병적인 증상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병적인 증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자연치유 반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가령 이게 눈 밑에 이제 다크서클이 생겼을 때 이걸 여러 가지 병적인 증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부 중에서 가장 얇은 피부 중에 하나가 여기 눈 밑에 있는 피부거든요. 그러니까 활성상소가 침착이 될 때 가장 피부가 얇으니까 여기부터 먼저 침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이상한 병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하고 다른 부분이 나타날 때 이거 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령 여성들의 월경에 관련된 병이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것은 병적인 증상이고 어떤 것은 자연 치유 반응인가 구태어 나눈다면 월경 전증후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건 병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월경통은 병적인 증상이 아닙니다. 한의사들이 가장 실패한 많은 것 중에 월경통을 타겟으로 삼아서 약을 쓰면 월경통이 잘 안 고쳐져요. 왜 그럴까? 월경통은 치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치유 대상이 아닌 것은 자연 치유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내 눈으로 보기에 이상하다 하는 것들이 모두 독증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것들은 되게 자연 치유 반응이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경전 증후군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은 일상에서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해요. 그걸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우리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 알려진 상식 같은 것들은 깨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많은 공부가 돼야 됩니다. 조금 이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여기 서양 의학을 공부하시는 분하고 여기 뭐 한의사분도 계신데 서양의학이나 한의학이나 주류의학은 이종 의학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병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버리고 없애버리는 쪽으로 의학이 진행되는데 동종요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내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저 같은 게 의사니까 한의사니까 침을 놓잖아요. 이렇게 장침을 놓습니다. 이렇게 긴 침을 허리가 아프다. 혹은 그 허리가 아플 때 엉덩이 뒤쪽으로 통증이 내려간다. 그러면 환도 부위에다가 장침을 찔러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아프고 근육통이 있을 때는 근육이 가지고 있는 병변을 바로 꽂아버리면 돼요. 그런 병을 쫓아버리기 위한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깨 통증이 와가지고 운동 제한이 있다. 그럼 여기다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네 번째 손가락하고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에 침을 놓고 요 부위에 침을 놔요. 한쪽 침을 놓고 어깨를 움직여보라 그러면 어깨가 돌아가요. 아픈 곳에도 침을 놓은 게 아닌데 어떻게 움직여질 수 있을까요? 소식으로서의 의학이 있습니다. 정보로서의 의학이 있다고. 이건 동종요법입니다. 대뇌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아프답니다. 그 소식을 누가 전해주냐면 얘가 전해주는 거예요. 이 경락이 우리 한의의 경락이라고 하는 경락은 소식의 통로입니다. 소식을 전해서 여기 사령부에다가 이쪽 부위가 아프다고 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치유 기전을 발동시키겠죠. 명령을 내려서. 이런 것들은 작은 아픔을 통해서 큰 아픔을 해결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로 동종요법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이게 동종요법인데 아까 제가 이 장침을 말씀드렸잖아요. 침 그런 것만 이렇게 요만한 침도 있어요. 침 길이가 2cm가 채 안 되는 침이 있습니다.
요것은 대개 동종요법 치료용으로 쓰입니다. 조그마한 아픔을 통해서 소식만 전달해 주면 병이 낫는다는 거죠. 이런 방식들로 그 의학 체계가 앞으로 움직여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들은 많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이 가져야 될 지식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 시점에서 앞으로 이 그 송화군도 여기 오시는 분들이 송화군 자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셨겠지만 다른 것들 조금 아까 사회자분께서 백공숙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 이것은 무엇이었다 이것은 무엇이었다 하는 식으로 만병통치약식으로만 인식하고 와 하고 달려들면 와 하고 또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지식들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센세이션하게 몰고만 오면 여러분들도 관심 와 하고 가셨다가 관심 와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그런 공부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황 박사님한테 요즘 이제 엔티에이징이나 피부 미용 쪽 관심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여쭤보긴 할 텐데 그 전에 마치 저희가 이제 그 내시경 그러니까 관장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저는 1년에 한 번씩 관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질환 부분을 뭐 건강식품 해독의 송화분을 통해서 모든 치료를 100% 고친다면 그건 사실은 조금 허수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강 원장님을 통해서 듣는 거는 사실 신진대사에 맞은 치료를 위한 그 관장, 그러니까 해독, 몸의 모든 독기를 기본적으로 빼냈을 때, 독소를 빼냈을 때, 그건 어떻게 보면 모든 질병 치료에 다 해당하는 부분이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독소를 빼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제품? 그런 식품으로 이해를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이제 강 원장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특별하게 아프다고 해서 송화분을 통해서 100% 맞으면 이 병이 낫는다는 개념보다는 근본적인 해독을 맞으면 송화분을 통해서 해독이 전체적으로 되면 몸이 기본적으로 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뭐 나왔지만 268가지인가 뭐 그 정도의 그 영양분이 들어있고 그 영양분은 단순히 영양소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송화분이 어느 부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 중에 특징적인 것은 비타민 B 복합체하고 결합돼서 쓰일 수 있는 콜린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약을 가지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경우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생겨나는 우울증 환자에게 송화분을 씁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이유로 생긴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약하겠죠.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곳에 어떻게 써야 할지를 잘 연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른 것들과 결합해서 쓰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만병통치라고 생각하고 와 하고 달려드시면 망합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 치밀하게 공부하시고 본인에게 적용시키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보충해야지 진짜로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런 경험 가지고 계실 거예요. 간호원 가가지고 진료 받다가 원장님 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누구누구 친척분이 저한테 녹용을 줬습니다. 이거 끓여 먹어도 되겠죠? 라고 물으시면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이 그렇게 끓여 먹으면 아깝죠. 왜? 녹용이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녹용 한 가지만 달여 먹어서는 만병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녹용과 궁합이 맞고 그 사람의 병과 맞는 진단을 통해서 다른 약들과 함께 그 녹용을 집어넣으면 금상첨화가 되고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268개나 되는 영양분이 있으면 무슨 병이든 못 고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식으로만 따져서는 안 되네요. 영양소가 몇 개 들어있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가 어떻게 들어있고 누구와 어떻게 배합해서 쓰여지느냐 하는 것이 질적인 측면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황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사실은 요즘 피부 미용에 이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 때문에 사실은 과거보다
그러니까 살아가야 될 날들이 많다 보니까 주름 개선이라든지 살을 빼는 다이어트라든지 이 현실적으로 일상에서 여자분들이 매일매일 화장하는 이유가 다 뭡니까? 사실은 그날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화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고령화 계속 되면서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은 나이를 불문하고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황 박사님 쪽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이어트라든지 그 젊은 친구들 이제 각종 피부 미용 관련된 치료들 부분에 이제 진료를 하고 계신데 송화분을 통해서 그 치료 개선이라든지 그런 효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례들이 좀 있으신가요? 궁금해서요. 굉장히 복합적인 질문하셨어요. 예, 그것처럼 뭐 복합적인 예. 질문하셨는데 이제 그 갖다가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일단 변 얘기가 오늘 이상하게 자꾸 나오죠, 그죠? 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사실 아까 뭐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만은 예전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황제가 변을 보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변을 먹는 의사만 따로 있었습니다. 의사인데 아마 아시겠죠, 그죠? 의사인데 이 사람은 황제 변만 먹어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먹어봤을 때 맛을 통해서 그 변의 환경을 파악하고 그 변이 제대로 된 물성을 갖고 있는가, 그 변에 있는 균 종류가 올바른 균인가 올바르지 않은 균인가 파악을 함으로 인해서 거꾸로 그 변을 누운 황제의 건강 상태를 이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학은 현대 의학에 있어서 이미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사람의 변에 어떤 세균이 들어있고 그 변들의 세균의 어떤 유전적인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제노믹스라고 해서 유전자 이야기에서 시퀀싱이라는 걸 돌려서 파악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변을 둔 사람의 건강을 짐작하는 그런 의학이 이미 발전해 있고 사실은 향후 현대 의학 중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 중에 하나이죠.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그 이 피부 미용과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환자들에게 많이 복용을 복용시키면서 가장 빨리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변 상태가 개선된다는 얘기를 제가 가장 빨리 먼저 피드백을 제가 받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피부과 성형외과도 환자를 많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피부 성형외과 관련해서는 뭐 안 하는 시술이 없거든요. 다 환자분이니까 이제 그랬을 때 그러다 보니까는 환자층들이 주로 20대 여성, 30대 여성, 40대 여성 이렇게 많이 오는데요. 매겨보니까 하여튼간에 가장 빨리 느끼는 것이 변이 좋아졌다는 걸 보통 한 2, 3일 내에 다 얘기합니다. 변이 좋아졌다는 게 뭐냐면은 첫째, 변을 시원하게 본다. 변비가 사라진다. 변의 어떤 물성이죠. 냄새나 색깔이 좋아진다. 이런 것을 이제 들었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변의 환경이 개선되어 있는구나. 변에 있는 구성 성분이 좋은 쪽으로 바뀐다. 매우 중요한 게 그거는 우리가 이제 환경이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 공기를 마시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죠? 네. 같이 이렇게 공기를 마시고 있고 여기 이제 물을 마시고 있고 이런 외부적인 환경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인간에게 더 중요한 환경은 장환경입니다. 우리 대장, 소장 안에 들어있는 변들이 들어있죠. 그 변이 좋아야지 성분이 좋았고 좋은 균들이 들어와 있어야만 우리 몸에 좋고 더 중요한 환경이 장환경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제가 의사로서 느끼는 거는 이 송화분이 우리 변의 특히 그래서 장환경을 개선시키는 구나를 알게 됐고 사실 장환경은 피부 미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피부과적으로 보면은 20대 때 안 보다가 한 30, 40대 지나가서 어느 정도 갑자기 어떤 건강상의 어떤 변화가 생기더니 기미 잡티들이 갑자기 늘어난다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그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것과 동반해서 생기는 증상이 위장관 증세를 느낍니다. 보통 건강 상태가 갑자기 바꿔지면서 위장관 증세를 경험하더니 기미 잡티가 갑자기 팍 늘어서 피부가 오는 경우가 많이 이렇게 연구 임상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바로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송화분이
그런 위장과 장 환경을 개선시키므로 인해서 피부를 개선시킨다. 특히 그런 것은 피부 미백 쪽, 기미, 잡티, 주근깨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이제 짐작이 되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우리 강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이 있는데 이제 다이어트 관련해서 저도 다이어트 환자를 비만 환자 많이 보니까요. 사실 20대 때는 안 그런데 30, 40대 지나가면서 이렇게 좀 뇌가 약간 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식욕 중추가 뇌에 있는 식욕 중추가 조금 좀 이렇게 흔들리면서 기능이 좀 망가지게 되면서 과다한 식욕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폭식이나 식욕을 주체 못하는 거 그런 거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비만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부 영양 불균형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먹는 하루 두세 끼 식사할 때 먹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에 골고루 영양분이 안 들어있거든요. 아무리 골고루 챙겨 먹는다고 해도 이렇게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그 불균형이 1, 2년 할 때는 1, 2년 지날 때는 괜찮은데 10년, 20년 추적이 되면은 생각보다 심한 영양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사실은 이러고서 어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사실은 그 음식 안에 들어있는 어떤 미량 원소들, 미량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우리 몸이 찾는 건데 그걸 섭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많은 음식에 딸리는 게 칼로리죠. 그 안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과다하게 복용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미량 어떤 영양분을 우리가 찾는 건데 그거가 어디 안 들어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과다 식욕이 사실은 영양 불균형에서 따라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종합을 환자한테 복용시켰을 때 분명히 이것이 체중이 개선 아까 강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몸무게가 빠지는 걸 경험해 볼 때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이거는 아마도 임상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다양한 어떤 영양분들이 충분히 투여가 되어서 환자의 어떤 과다한 영양 불균형을 해소함으로 인해서 그 무리한 식욕을 이렇게 좀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 초기에 그 소화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드리면서 아까 초기에 비타민 얘기를 한 것처럼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챙기는 데서 습관적으로 먹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비타민 알약 먹거나 이제 비타민 가루 먹거나 하는 그런 얘기에 이제 송화분을 이제 빗대서 물어봤던 거였는데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들 이렇게 제가 이해한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현재 시점 부분에서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이라고 그냥 볼게요. 현재 시점에서 합성 화학 제품이나 아니면 천연 제품 당연히 천연 제품이 좋겠죠. 근데 제가 이제 어느 한 방향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타민 화학 제품이 섞여 있는 비타민보다 268가지가 들어가 있는 하나의 천연 그 송화분을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런다면 송화분을 한번 먹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측면 부분이 이제 한방에 이제 강원장님이나 양방에 이제 황 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해독의 기능을 하면서 다른 질환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영양소를 담은 그런 천연 영양소. 잠깐 제가 첨언 한마디 드리면 이 뒤 농담입니다. 그런데 여기 만약에 송화분에 200몇 가지 있다는 건 진짜 아니겠어요? 그 거짓말 아니겠죠? 만약에 들어있다면요 우리가 시중에서 팔고 있는 그 비타민 한번 사갖고서 한번 그 성분표 보세요. 지어보세요. 몇 가지 들어있거는 다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안에 그 기둥이 들어서 지어보세요. 몇 가지 들어있나. 무슨 뜻이냐면은 절대 그 100가지 넘기기 힘들 거예요. 무슨 그냥 지하철에서 아무리 합성을 해도 여기 송화분에 들어있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미량원소까지 다 이렇게 못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 예. 그러니까 저런 부분을 저도 알고 싶었던 부분들인데 이제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신 부분들인데 저기 지금 그 유수설아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이제 하나 생긴 부분이
아까 이제 강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제 허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좋은 송화분의 제품을 가졌더라도 말하자면 일상에서 이제 그 환자, 그러니까 고객의 이제 증상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잘 융합을 해야만 잘 지식을 정보를 융합을 해서 제공이 되어야만 그 송화분의 그 순수한 그 268가지의 그 기능이 발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제가 유서나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병원 현장에서 지금 송화분의 제품을 가지고 그거를 병원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진료적 다른 요소를 부합을 해가지고 환자들한테 치료 목적 부분으로 그다음에 개선 목적 부분으로 제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 지금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또 현장에서 실제로 그대로 송화분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한번 재포장을 해서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재포장해서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가정에서나 조금 목소리 해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주부고 여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한방살경 전문이다 보니까 한방살경이 왜 자연적으로 혈액량이 많아서 침을 넣음으로써 혈액량이 많아져서 콜라겐 증식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여기에 콜라겐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어요. 있는데 가장 먹기가 힘든 게 단백질 수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잘 찾아서 먹어요. 음식으로라든지. 근데 단백질 먹기가 되게 까다로워서 제가 이제 단백질이 만약에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하다 보면 단백질을 먹었을 때 얼굴에 가장 재생력을 도와주는 이제 영양소라고 제가 알고 있고 생활 속에서 제가 단백질 섭취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찾았어요. 고기를 많이 먹자니 그렇고 계란도 어떤 특정한 걸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돼. 얼굴이 이뻐지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어트를 한다, 뭘 한다 이런 건 두 번째고 얼굴이 시술을 했을 때 부족한 영양소를 뭐가 좋을까 할 때 저는 이제 일단 제가 추천하는 거는 단백질을 보는데요. 제가 각자 여러 가지 회사에서 나오는 단백질 제품을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이게 효과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화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화분이 완전 제품이고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이 그 화분 속에 여러 가지의 뭐 영양소도 많이 있지만 거기서 화분이라 하면 이해를 또 못하시는 송화분 그렇게 이제 화분을 찾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송화분이 이제 제가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송화분을 제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데 이거 찾고 있었는데 해서 먹어보기 시작을 했는데 되게 맛있어요. 되게 그냥 씹어 먹어도 맛있고 물러 먹어도 맛있어서 이제 제가 환자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방성형 여기 차트에도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그냥 그 각자 회사에서 단백질 알아서 찾아서 드세요. 이제 이렇게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성화분을 알고 난 이후에는 제가 성화분이란 그를 제가 강력하게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반드시 시술 후에 먹으라고. 강 회장님한테 짧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사실은 피부 미용이나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일상적으로 제일 요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정신적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자고 나면 팔다리가 이렇게 한쪽이 저려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부분들이 그게 우울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해 볼자는 신경질환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신경질환 부분들의 이 송화분을 통해서 그 신경질환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나 그런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송화분에 대한 접근을 시작한 것 자체가 저는 정신과적인 접근으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치료할까를 연구한 건데 실제로 그 사전에 저는 우울증을 포함한 모든 정신 관련 질환을 4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 네 가지 분류한 것 중에 한 가지 정신 질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우울증, 불안증, 사회공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송화분 속에 비교적 다량의 콜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콜린 성분은 어느 정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그 대나무 죽순의 한 1,100가량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 콜린도 비타민 B 복합체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B와 결합되면 양력이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송화분 속에 비타민 B1, B2, B6, B12 다량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대충 이제 비타민에 관련된 상식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비타민 B는 다른 비타민과 달리 연동작용을 합니다. 비타민 B1과 B2가 없으면 비타민 B가 아닙니다. 비타민 B1, 2가 들어있어서 그들이 리드를 하면 다른 것들이 이제 따라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콜린이고 그래서 콜린과 비타민 B1, B2 이런 것들이 함께 작동함으로써 무감각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못 내리게 되고 피드백 속도가 떨어지고 언어 선택이 잘 안 되는 등의 우울증을 앓는 환자에게 저는 이 송화분을 주약으로 한 다른 복합 처방을 써서 우울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도 우울증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관련된 정신 관련 질환도 앞으로 연구를 하면 보다 많은 적용 범위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 피부 미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이외에 현대 요즘의 대부분의 상황 부분에서 가장 심각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제일 불편한 상황 부분이 이 정신적 즉 이게 우울한 건지 이게 그 질문을 사실은 유수아 선생님한테 다시 이제 질문을 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요즘 고령화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 40대 넘어간 여성분들이 이제 그 이 폐경이 되고 나서 이제 대부분 많이 우울해하시는 분들 추세도 많이 있는데 지금의 그런 송화분이나 이런 기능들 부분이 어쩌면 아까 이제 그런 신진대사를 촉진시킴으로 해서 폐경이 됨으로 해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우울증 되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문득 든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고객들 가운데에서 송화분을 통해서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폐경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지만 간접적인 영향이든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송화분을 통해서 폐경이 다시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뭐 어느 분이 됐든 그런 사례가 혹시 있으시면 뭐 궁금해서요. 아니 뭐 어느 분이든지 송화분을 통해서 예. 그럼 그 오신 분들 가운데서 궁금할 수 있는 부분 같아서. 그 여성들 요즘 그 폐경 관련 질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다가 이미 그 증상 느끼시거나 이미 과정을 다 겪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계시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 폐경 관련된 질문들은 노화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그 내분비 계통과 뇌 쪽에 중추신경계가 노화와 관련해서 분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화분이 제가 직접적으로 이 폐경기 증후군을 해소한다는 경험을 못했고요, 아직은요. 단지 그런 문헌이 있을 거라고 연구해 주시고 그러나 이 송화분이 분명히 그 항산화 작용이 가능한 그 논문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은 그 노화를 억제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그런 것과 일맥상통을 하고 그것이 역시 이 폐경기 증후군 그것들은 일종의 우리 생체 호르몬들 여성 호르몬들의 급격한 변화 그것은 우리 시그널들 생체 내에서 신호 전달 물질과 관련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일종의 아세틸콜린 같은 것도 신호 전달 물질인데요. 그런 것과 관련이 그런 것들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서
일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죠? 우리가 폐경기라는 것을 결국은 그 아기를 생산한다는 건데 그 폐경기가 없어갖고서는 나이가 70 여성들이 80, 60대도 아기가 간다고는 유통에서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자연적으로 막는 거니까 병은 꼭 아닌데, 그죠? 폐경기라는 병은 아니고 자연스러운 노화 생산인데 그것을 분명히 늦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증상 자체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여성들의 경우 생리라고 하는 건 그런 관련 특정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나 뭐 이런 특정 호르몬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호르몬들도 일종의 그냥 내분비 작용이거든요. 이제 황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분비 전체적인 작용 능력이 떨어질 때 그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어느 정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영양 물질은 얼마든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가령 녹용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녹용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녹용 가운데서도 러시아산 모종 같은 경우는 그 속에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직접 들어있다고 미국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에서도 인정을 하는 바인데 중국산 녹용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산에도 거의 들어있지 않은데 러시아산 모종에만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뭐냐면 일종의 그 다양한 유의 그 아미노산들인데요. 동화분에도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조 중량 전체 9.47%가 아미노산인데 물론 이거는 녹용에 비하면 게임 안 되죠. 녹용은 건조 중량의 50% 이상이 아미노산이거든요. 근데 일단 다량을 쓰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로서의 의학으로 선택한다면 이 송화분도 상당한 정도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특정 호르몬을 타겟으로 삼아서 이 송화분을 쓰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인 여성의 갱년기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내분비 상황을 조절해주는 약으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약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려면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에 의한 복방 한약으로 썼을 때나 복방 양약으로 쓰면 더 좋은 것이고 그냥 일반 이거 하나만 하실 때는 그냥 10%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만병통치를 하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까지 결과가 나타나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 장기간 꾸준히 습관적으로 이제 식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드시면 꾸준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질환 개념보다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건 이제 나이가 점점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의 새로운 패턴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증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물리적으로 폐경기가 됨으로 해가지고 내가 의도와 상관없이 우울하게 되는 이런 거는 그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약이 있다라면 저 같으면 먹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반대로, 근데 그런 부분들에 이제 여성분들은 그렇지만은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똑같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이제 신문을 보다가 그 고령화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건 더 이상 60대가 넘어가는 분들을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더 이상은 안 될 텐데 이 노년의 성생활, 그러니까 노년의 성생활에 대한 칼럼이 이만큼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독을 하고 건강하게 살자고 하는 거는 자연 그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이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 부분에 이제 여성분들 이제 그런 거 있지만은 이 중년 이하 노년이 되면서 이 남성 발기부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니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칼럼들을 봤어요. 이게 이제 현실적인 부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면 아래에 어두운 얘기가 아니라 이게 매일매일 즐겁게 살고 건강하자라는 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픈 거를 낫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프지 않은 사람도 어떤 특정 기능을 말하자면 더 강화시켜서 더 즐겁게 살고자 해서 약도 먹는 건데 요거는 그냥 여담으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만병통치 이런 개념은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의 맥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적어도 객관적으로
가지가 넘는,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약국에서 비타민 몇 개를, 그러니까 유명 브랜드의 비타민 몇 개를 사진 않고 뒤에 약성분의 숫자를 한번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까 황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거기 안에다가 요소를 쓸 수 있는 거는 15가지 이상은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적어도 이거는 사실이라는 부분을 근거했을 때, 야, 이런 정도라면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잘 전문가들에 의해서 조합이 돼서 성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일상에서 그것만 할 기적이 어디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담을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강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 송화분을 일상적으로 그냥 이따 이후에서는 유선화 매니저님 통해 가지고 일상에서 이 송화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야구르트에다 섞어 먹던, 그게 이제 레시피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제 사례들을 한번 보여주실 텐데, 송화분을 통해서 그냥 좀 발기부전이나 변이 너무 노골적인가요? 아이고, 그 의학적인 맥락에서도 설명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공공연하게 드러내서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 연령이 높아지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성기능 문제와 관련된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거기에 거의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현상이 전립선 비대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서 이제 뭐 본인도 마찬가지고 부인도 마찬가지고 해서 성생활이 불규칙하거나 뜸하게 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전립선 비대라는 문제가 오게 되는데, 전립선 비대를 풀 수 있는 비밀이 송화분 속에도 있습니다. 아주 다른 부분에 비해서 아주 특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대의학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전립선 비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데, 송화분에 상당량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남성들의 발기부전 이 문제들은 혈관 확장과 충분히 그 확장된 혈관 속에 혈액이 들어 차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율신경으로 말씀드리면 부개방 신경의 충분한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린과 비타민 B 복합체분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영양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만 드려도 이 부분 해결이 될 수 있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이 필요하겠죠. 근데 충분한 근거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드렸던 건, 이게 제목이 일상의 기적이라는 그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거창하지 않게 일상에서 말하자면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비뇨기과를 가거나,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면서 일상에서 그런 부분들에 궁금했던 건데, 그런 요소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답해 주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황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게 마이크요? 마이크, 예. 황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또 하나는 탈모에 대한 부분입니다. 탈모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탈모가 이제 더 이상 유전적 요소로만 진행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현대약과 화학 제품이라든지 화학 식품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스트레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이상의 유전적으로만 전달되는 그런 신체적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그런 생활의 환경적인 부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 탈모에 대한 부분, 이게 또 더 이상 남자의 문제는 또 아니더라고요. 참고로 하이모 같은 경우에 황신혜가 광고를 여자 걸 해요. 이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황신혜가 뷰티의 아이콘인 황신혜가 하이모 여성 제품을 광고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시사점이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점점 여성 탈모에 대한 시장 군도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골자는 송화분이라는 여러 가지의 요소에서, 물론 아까 대전제는 만병통치는 아니지만, 이게 증상에 따라서 조합을 할 경우에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복합 멀티 비타민 느낌이 드는데, 황 원장님 탈모에 좀 도움이 될까요? 참고로
참고로 이제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 탈모 많이 보고 있고요. 또 모발 이식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술하고 있고 또 인터넷에서 제 이름 쳐보면은 뭐 제가 탈모 관련된 서적이 베스트셀러 저자고요. 네, 그거 맞습니다. 제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탈모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탈모는 너는 당신이나 좀 머리 잘 키우시기 더 바빠졌냐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저는 유전성이 굉장히 강해서 28살부터 머리 빠져서 제가 한 36 되니까 막 다 빠졌어요. 저희 조상님들이 다 덕분에 그랬는데 이제 뜻은 뭐냐면은 이미 빠진 머리는 복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점이 있고요.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중요하고 여기 가운데 계시는데 이 정도 머리시면 제가 많이 복구할 수 있는 정도 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한데 이게 관련이 종합이 깊습니다. 그래서 모발의 성분은 주로 단백질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강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비타민 B군.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 중에서 왜 B콩 하잖아요. 그죠? B 콤플렉스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 복합체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탈모에는. 그리고 탈모의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고요.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여기 가서 우리 탈모 환자들이 매겨보니까 가장 빨리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모발이 이렇게 좀 윤택이 난다 그런 얘기들을 먼저 빨리 해요. 그래서 피드백 오는 것이 그건 뭐냐면 단백질 성분이 잘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무기질이 잘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모발은 이 그 종합부의 경우에 얼굴이 개선되는 것보다 더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종합을 먹었을 때 다른 증상들 개선되는 거 얼굴 쪽에보다는 모발에 더 빨리 느낄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이제 좋고 그 다음에 분명히 제가 탈모 전문가들 볼 때는 종합분이 탈모의 탈모에 대한 예방을 좀 해준다는 것을 제가 이제 짐작합니다. 왜냐하면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탈모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두피의 혈액순환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 근으로 가는 영양분과 혈류가 부족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점이 많이 차지하죠. 그거를 개선시킬 것이다. 그래서 보통 탈모가 발생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성생활 얘기 나왔는데 성적인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죠. 그 문제는 여자 역시 혈액순환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네. 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